육아용품 전시장 현장에 남자들이 북적인다. 꼼꼼히 비교해보며 물건을 적극적으로 고르는 초보 아빠들. 이처럼 아빠들이 육아용품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 남성용 디자인도 등장했다. 그러니까 색상도 중요한데 일단 편안함, 허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부담이 가니까 허리 쪽에, 그러니까 그거에 좀 편안함을 비중을 두고 아무래도 디자인도 이쁘면 더 좋겠죠.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됐잖아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여자들도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변해야겠죠. 아무래도 변해야 젊은 사람들하고 사고방식도 일치가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있는 거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세상, 갈등을 넘어 행복한 공존을 하기 위해 지금 대한민국은 움직이고 있다. 은퇴 세대들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의 한 아버지 요리 교실을 찾는 남성들 대다수는 5, 60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은퇴 후에 이제 요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음식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이런 거 알지 않으면 모든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뒷방도 신선할 피고, 그러니까 알아야지 좀 대화도 하고 어려운 것도 알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운다고 봐야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성들의 몫이었던 요리는 이제 인생 2막을 살아가야 하는 남성들이 갖추어야 할 스펙이 되고 있다. 물론 내가 요리를 하면 집사람도 좋아하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은퇴 후에 부엌에 가는 걸 스스럼 없이 가게 되고 요리도 할 생각하고 또 필요한 경우 전에는 설거지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으니까 집사람도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하지만 남자가 부엌에 발을 들이면 손가락질 당하던 시절을 살아온 세대들이니 칼질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 레시피가 적힌 종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레시피 보고 왔으면 진짜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 오래는 안 걸려. 이제 아까 잊어버렸으니까 가야지 안 보고 할 수가 없지. 오늘의 주 메뉴는 곤드레밥. 레시피대로 잘 되고 있는가 했더니 결국 3층밥이 지어졌다. 수습조차 할 수 없는 상태. 아, 여기 보면 이거는 쫓겨나야 했다니까. 이거 완전히 상대적인 거니까 항상 여기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타이밍을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앞치마를 둘러본 남성들이니 밥 태우기 정도는 흔한 풍경. 시대 변화에 민감한 미혼 남성에게도 요리는 필수 항목이다. 1등 신랑감? 이제 상황이 좀 역전이 됐잖아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게 여자들도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요리 같은 것도 남자들이 여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들도 배워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남자나 여자나 이제 남녀 평등 시대가 오니까. 2년 반 전 은퇴를 한 이명진 씨 역시 요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오늘은 6개월간 배운 실력을 가족들에게 뽐내는 날. 장 보는 일도 즐겁다. 혼자 봐서 혼자 요리를 해줘야 와이프하고 애들이 더 놀라지 않겠습니까? 더 좋아하고. 아내와 딸이 TV를 보는 동안 근사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명진 씨. 요리를 배운 후 무엇보다 아내에게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뿌듯하고 가족들의 반응이 즐거워 주방에 있는 시간이 더욱 신이 납니다. 그럼요. 흐뭇하죠.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니까 또 애들도 다 저기 아빠 또 사랑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좋아하죠.
저는 되게 감동이에요. 항상 되게 저희 아버지가 요리 배우시기 시작하시면서 저렇게 부엌에 자꾸 들어가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니까 저희 엄마랑 저는 오히려 이제 이렇게 편하게 TV 보고 쉬면서 이러고 있고 아버지께서 저렇게 다 하세요. 그러면 이제 훨씬 감동이 있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고 너무 좋죠. 퇴직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뭐든 배우고 취미를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요리를 시작했는데 예상 외의 변화가 찾아왔다. 뭔가 좀 나이 먹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반드시 돈 벌어들고 뭐 먹고 살 것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주려는데도 자, 얘들아. 네. 먹자. 오늘은 이렇게 먹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 와. 만천하에. 뭐지? 간단한 반찬 수준이 아닌 꽤 먹음직스러운 요리가 차려졌다. 과연 가족들 반응은 어떨까? 네? 맛있다. 드세요. 이 사람들 밥하고 이거 이기소. 찍어 드세요. 한번 맛있어요. 이거 배워가지고 이거 3개를 한꺼번에 혼자서 다 하셨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우네. 그 전에 아버지가 요리를 하시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꾸 해주시니까 자꾸 모여서 같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더 즐거운 그런 식사 자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 경제 발전의 주역으로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남자. 하지만 그는 스스로 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멋진 가장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단호박 탕수육 해줄까요? 근데 지금은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 남녀가 거의 동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도 좀 변해야겠죠. 아무래도 변해야 젊은 사람들하고 사고방식도 일치가 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이미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해왔다.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순위였던 격동의 시기, 남자의 매력은 힘이었다. 도시화가 되면서 세련되고 강인함이 돋보이는 남성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 남자는 여자를 밝히고 여자는 그런데 지금 브라운관에선 부드러운 감성과 따뜻한 이미지를 내세운 남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예뻐지기 위해 널 다치게 할 순 없어. 아름다워지기 위해. 이제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예, 뭐 애 키우는 거, 요리하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바로 이제 남성들도 어떤 롤, 역할이 많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성은 이런 걸 해야 되고 여성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20세기의 18, 19, 20세기의 그 흐름이었다면 지금은 그 성 역할 고정관념이 약해졌어요. 대한민국 아빠들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친구 같은 아빠가 대세인 시대. 평소 아이와 놀아줄 시간이 없거나 방법을 몰랐던 남자들이 아버지 교실을 찾고 있다. 아이의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여주기 위해 아이와 신체적인 교감을 하면서 놀아주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자들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울시가 만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빠들은 놀라울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치, 공주님. 출장 갔다가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왔어요. 부랴. 예,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가지고 뭐 업무 시간만 딱 마치고 바로 와서 그래도 우리 아이하고 같이 시간 한번 보내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더 경청하는 걸 좀 많이 연습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자 들었죠? 아버님 힘 좀 더 들어줘요. 더. 자, 전문가에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놀이법을 배우고 실습해보는 아빠들.
이들에게 과거의 권위적인 아버지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아버님들이 그 예전과 다르게 좀 더 자녀에게 좋은 양질의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지식과 노력을 많이 겸비하려고 노력하는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생각보다요. 그리고 아이들과 경험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놀이를 많이 하기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하는 아버님들 많으시고요. 최근 내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는 아빠들이 늘고 있다. 새 아이의 아빠인 37살 김승모 씨는 육아 휴직 중이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 둘째 예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3살 셋째 예영이를 조금 일찍 데리러 가는 일이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해주는 거다. 그동안 종일반만 하다가 일찍 데리러 와주는 아빠 덕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은 아이들에게도 큰 변화인 것이다.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좋아졌어요? 일단 뭐 아빠 유치원 오면 너무 좋아하고 어린이집 오면 너무 좋아하고 먼저 아빠 하면서 또 달려오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또 맨날 종일반 하다가 또 이렇게 뛰어놀게 해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고. 그만 탈 거야? 예영이는 계속 탈 거? 더 타? 한 은행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가 직장생활 10년 만에 육아휴직을 내기까지 회사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도 컸지만 부성보다 먼저일 순 없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따지 못했던 점수를 따고 무사히 집에 도착해서는 아내에게 중간보고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육아휴직 중인 아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시간. 신속하게 두 아이들을 씻기고 옷부터 갈아입혀준다. 하루가 가장 바쁠 때가 언제예요? 바쁠 때요? 네. 애들 막 올 때 이제 애들 오고 이제 목욕 다 시켜놔야 되고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그도 처음엔 맞벌이 부부임에도 남자가 더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아내가 떠맡게 했었다. 그랬던 그가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면서 새삼 드는 생각,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다. 지금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아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뭐 이렇게 가사 일이라는 게 뭐 계속 있어요. 얘들은 흘리고 다니면 치워야 되고 뭐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얘들 뭐 먹다가 흘려면 옷 다 벗겨서 또 씻겨서 다시 옷 입혀서 또 거기 나온 빨래들 또 돌려야 되고 뭐 주부 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내가 퇴근하기 전 저녁 식사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놓는 것이 일상이 됐다. 있는 반찬에 밥만 해놓는 수준이 아니다.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보쌈 준비하려고 합니다. 보쌈. 애들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지고 하면 그때 한 번씩 삶아 먹던 거 있거든요. 아이들 건강이 최우선인 아빠는 자취 경력까지 총동원해 투박 한 솜씨로나마 요리도 한다. 그렇게 저녁이 준비되어 가는 사이 아내와 첫째가 돌아왔다. 9살, 6살, 3살 새 아이가 생기는 동안 아내는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살아왔다. 아내도 아이들도 지쳐갈 즈음 김씨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와이프는 이제 애들 낳으면서 출산휴가를 다 썼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도 한 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이미 한 번을 썼기 때문에 이제 다시 쓰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방법은 이제 제가 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뭐 포털 사이트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도 봐보고.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가장이라는 무게, 경쟁에서 낙오돼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순 없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자는 5배나 넘게 증가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들 중에 단 2.8%. 아직은 극소수다. 저도 지금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는 장시간 근로가 여전히 관행이고, 그리고 직무 분석 체계위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인사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근로 시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근무 평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하는 그러한 좀 약간 전통적인 방식의 인사 관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이거를 바꿀 것이냐라는 지점인데, 우리의 그 직장도 바뀌어야 되지만 직장의 주인으로서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적극성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내가 집에 있어도 김승모 씨는 주방에서 떠날 줄을 모른다. 그 사이 아내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책 읽기를 해준다. 덕분에 둘째가 한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죠. 예전에는 솔직히 책을 읽어줄 수가 없었는데 신랑이 아무래도 설거지 한번 해주면 그 사이에 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나마 아빠가 설거지 할 때 책 읽어줬어요. 육아휴직은 용감한 선택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였다. 육아휴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아이들의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이라도 가정적으로 훨씬 더 튼튼해지지 않겠느냐. 한 제약회사. 이곳에 여성에 대한 편견 없는 직장 문화로 인해 사회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여성이 있다. 이런 거 제가 찍어서 이제 정리 안 되고 막 신고합니다. 이건 저기 업무 보는데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어쩔 수 없이요? 그러면 또. 공장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5년 차 윤영주 대리.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에게 소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같이 일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자기 할 일 다 챙겨가지고 너무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소홀함 없이 너무 잘하는데 회사 일을 너무 열심히 잘 챙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맞벌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영주 씨가 다니는 회사는 실질적인 남녀 고용 평등을 실천한 결과 40%가 여성 인력이며 여성 관리자의 비중도 약 28%를 차지한다. 예전에는 좀 군대식 문화가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좀 여유도 있고 좀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남녀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평하게 평가받는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세상. 그렇다면 남녀 공존의 조건은 무엇일까? 직급도 개인 사정도 모두 다른 30, 40대 직장 여성들이 이야기한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다 부질없는 거라는 걸 지금 결혼 거의 17년 차 됐는데 서로 그래. 있는 그대로 봐줘.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너이기 때문에 너만의 개성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걸 존중해주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내가 100% 그냥 온전히 가정에서 서포팅하는 것보다 제가 사회에서 겪어온 거를 아이한테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더 큰 게 장래나 미래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입장에서는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여자들이 사회생활 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남편분들 이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고 존중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근데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그냥 같이 살아간 정말 동반자로서 같이 일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고 그냥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봐주는 거 가장 크게 힘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인드 같아요. 리스펙트 해주는 거죠. 그 부인이 하는,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얘기하고 시댁 어른들한테도 얘기하고 하면서 무슨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디펜스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집안일 설거지를 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다라고 봐요. 어느 시대나 남녀의 갈등은 존재해왔다. 이젠 남녀 모두가 행복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아버지 학교의 졸업식 날, 낡은 이미지를 벗고 다시 자신이 설 자리를 만들어가고자 남자들이 모인 자리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목할 점은 그러한 남편들을 바라보는 아내들의 이야기다. 처음부터 저는 저한테 남편이 좀 존경스러웠어요. 뭐든지 저보다 훌륭하고 다 잘하고 그래서 그 마음 지금까지 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도 이제 부부니까 살다 보면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남편도 노력해야 되겠다. 가정이라는 곳이 곧 작은 사회이니까 한 사람이 변해서는 사회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우리 가정이 된다면 사회가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충분히 제가 귀담아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 또한 캐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 내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지키겠다고 나선 남자들은 지금 변화를 꿈꾸고 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었던 어제의 남성, 고단한 삶에 고개 숙인 오늘의 남성. 하지만 내일의 남성은 시대의 흐름에 보다 유연하게 그리고 건강한 이미지로 새롭게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혼에서 그냥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닌 어떤 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인생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 스스로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 또 이제 아버지로서 좋은 남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아, 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남녀의 공조는 가정 영역과 공공 영역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알고 그 기존의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둘 중에 잘하는 사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게 조정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I think what we're moving towards is what I call a collaborative society, a culture in which the talents of both men and women are going to be understood, valued, and employed. I think men and women are like 2 feet. We need each other to get ahead. 남자들이 행복할 수 없다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여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첫걸음은 어쩌면 기본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남녀 모두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사회 변화를 촉구하며 스스로도 변해야 할 것이다.